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등 방송 주식 단태사단 주린이를 위한 채널에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마감 체크를 담당하고 있는 사고 또 사는 또사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업 버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국내 마감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니 나스닥 선물이 2%, S&P 1.59 오릅니다. 자, 항상 국내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팔아야지 간다. 야, 개인이 항상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시장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하락할 때도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2.5%, 22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59%, 69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2200포인트, 코스닥 6696, 700선을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일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자, 전체적으로 개인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천억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도로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도를 하고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까지도 오늘 탄력을 받았죠. 2.96%. 자, 영국의 감세한 그거 영향이 있어가지고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쉽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쉬죠. 그렇죠? 중국 휴가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뭐 이 상황에서 휴장이 아니라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을 때 뭐 또 안 좋은 소리 삐끗해버리면 국내 증시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방해 요인이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중국 쉴 때 나스닥 올라가고 국내 증시 아무든 상관없이 시장이 더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행으로 봅니다. 중국의 또 그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국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좀 쉴 때 몰래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자, 환율은 이제 조금 내려왔죠. 1426원. 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오늘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설명해 드려갈게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내 주식의 종목들이 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SK하이닉스부터 반도체들이 무너졌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만 무너진 게 아니라 미국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 AMD, 기타 등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빠졌죠. 거기에서 보통 보면 이 지지 라인을 우리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기 있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고 빨리 반등도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쭉쭉 더 밀어버렸죠. 거기에서 시장의 공포와 반도체는 겨울이 오고 앞으로도 더 안 좋다, 그죠? 앞으로 지금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무너지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들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기술주 위주의 금리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꿈틀대야 됩니다. 하락이 멈춰야 된다는 거겠죠. 이게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더 무너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뭐 오늘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4% 정도 뭐 손정이 오니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영향, 그 외부적인 영향들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반도체 관련된 좋은 내용?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주식 뭐 미국 나스닥의 상승? 맞습니다. 외국인. 이 주식은 외국인이 안 사면 안 올라갑니다, 절대. 개인이 무슨 금싸라기를 개인이 주식 뭐 집에 뭐 돈으로 한그리 재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뭐 이 수급이 오늘 들어왔던 이런 수급들이 내일 당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어왔던 수급이 얘네들은 당장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 꾸준한 외국인들의 큰 손들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는 못 갑니다. 아니,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입니까? 뭐 동학개미 그때 코로나 때는 진짜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니도 내도 주식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동학개미로 인해 가지고
뭐 수급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그때는 예외잖아요. 지금은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국내 시장에. 환율은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무리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이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네. 저가 매수가 들어가 볼까?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뭐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뻔하잖아요. 그죠? 이 주식이 4%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야 정말로 뭐 구경하기 어렵겠죠. 요 날도 보면 4.5% 상승했을 때 개인은 다 팔아버리고 외국인이 쌍그리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계 프로그램. 수급은 항상 맹신을 하면 안 돼. 수급은 절대 믿지는 않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들어왔던 게 내일 당장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3일 만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지금 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개인들이 지금 야 시장 바닥이다 하고 들어오면 얘네들은 오늘 들어온 거 그 다음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항상 수급은 뭐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삼성전자도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닌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존버가 아닌 손절이나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공매도가 엄청 있습니다. 공매도가 남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당장에 쉽게 올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 물량 손절 나오고 공매도 세력들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야 이거 뭐 흐름들이 또 개미가 타네. 공매도 더 때려버려야지. 어느 정도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올리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올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분석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 하는 거는 차트죠. 그 다음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기타 시장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 이 지금 현재 주가의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은 뭐 들어왔다 나갔다 당일 트레이딩이 단기 스윙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의 계곡에서 탈출을 시도하겠죠. 왜 하겠냐면 일단은 지금 프리장에서도 나스닥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뭐 오늘 미증시가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지는 없겠죠. 진짜 뭐 이변이 없는 이상. 왜 그러냐면 유럽장이 지금 개급등합니다. 유럽장이 개급등하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출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에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죠. 파이어족 분들은 방송을 밤에 꼭 국내 마감 체크할 때 들어오시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아침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린 부분들에서 전일 미 증시 상승으로 낙폭 가대 종목 위주로 반등이 예상되며 기술적 반등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했고, 어제 봤던 종목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반대로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 거라. 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제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을 때 버티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좋을 때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주말에 쉬지 않고 그런 종목들을 나름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알려드렸죠. 중고차,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중고차 시장 진출, 현지 경매업체 인수, 중고차 관련주, 따다당 오토엠부터, 뭐 이게 완전 개꿀이죠. 9시 25분에 바로 올려드렸는데, 9시 25분에 오토엠. 한번 볼까? 요게. 뭐 반으로 치면 요게죠. 누르면서 개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주가가 이유 없이는 상승이 절대 안 나옵니다. 오토엠부터 K카도 같이 따라왔고, 그래서 뭐 요런 쪽에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토엠 K카, 롯데렌탈, 엠도 도이치모터스. 그 다음에
이재용 손정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이 많이 나왔죠.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방사능 치료제 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대봉 LS, 한국파마, BL팜텍, 그 다음에 방독면, 한컴라이프, 방호보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지는 분위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중소 레미콘 업계가 오는 10월에 셧다운 한답니다. 셧다운. 쓴다는 거겠죠. 중소 레미콘 업계가 오늘 10일입니다. 10월 4일이죠. 세압 분다고, 그죠? 멈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셧다운. 레미콘 관련주들 미리미리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세압 부는데 이거 테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관련주들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시멘트 가격 인상을 둘러싼 시멘트 중소 레미콘 업계의 사빠 싸움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리 알려줍니다. 중소 레미콘 업계 시멘트 가격 인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셧다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차트가 좀 조심스럽더라고. 유진기업 죽음의 계곡이거든요. 자, 요런게 이제 지지라인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유진기업 차트가 조금 그렇지만 유진기업, 그 다음에 부산 거래량이 좀 많이 더럽습니다. 이런 것도 요것도 지지라인에서 좀 이탈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홈센터 홀딩스 하면 준평이 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나마 조금 거래량이 있는 거, 뭐 홈센터 홀딩스는 1000원 손절 딱 잡으면 되겠네. 요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살살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쪽으로 한번 또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뭐 종목들이 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하락한 종목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이 시장이 빨리 어떻게 올라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 실적 발표 임박 기업들은 피해야 됩니다. 실적 발표. 아니면 수익을 내야 돼. 그 전에 수익을. 짧게 안타성으로. 그 전에 수익을 내고 안타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다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실적 발표가 정말로 좋게 나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임박 기업들 좀 피해야 되고 그 전에 수익을 내더라도 안타성으로 짧게 끊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제일 무서운 주식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야, 이거는 네이버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작정하고 뺀 것 같아. 네이버 작정하고 지금 주가 밀은 것 같아. 네이버 주가가 빠졌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네이버 주가가 빠졌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주가를 이렇게 밀어버린 거라. 지금 여기서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은 네이버 완전 개급 나가네, 사야 되겠네,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17만원이네 아침에 단테님 방송에서 그로 이야기 하시더라고. 맞아요. 공매도는 개꿀이죠. 지금 국내 주식에 SK하이닉스나 외국인들이 공매도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이 잔잔파리들 빼고. 그럼 걔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둘까요? 적당히 챙기고 튀겨버리지. 외국인들은 완전 양아치거든. 그런 기술에 우리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대로 네이버를 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는 안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라. 네이버 주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못 사죠.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야, 이거 언제 올라오겠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큽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저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시장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회복될 거란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고,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못 삽니다, 사람들. 왜? 더 싸게 살려고 하거든요. 충분히 더 싸게 살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봐도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뭐 기술적 반등은 노릴 수 있겠지만 죽어가죠. 살려주세요. 여기에 있는 37층에 우리 미숙이 살려주세요. 32층에 있는 신숙이 오빠 살려주세요.
27층에 있는 맹수기, 미수기, 신수기, 맹수기, 달자는 죽었고 벌써. 달자는 죽었죠. 완전 오빠 나는 그냥 죽을래 하고 손절 다 도망가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술적 차트로 보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까지는 봐야 되겠죠. 요까지 봐야 되겠죠. 요까지 뭐 15만원, 10만원 뭐 이 정도 가격대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네이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주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외국인들 공매도 때린 애들은 야 좋은 일 빠졌다 챙기고 우리 가자 이런 거 나올 거고, 반대로 어떻게 그 기업은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뻔히 나오는 작전이죠. 작전. 기업 하나 죽이기 순식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봉도 월봉도 다 깨졌는데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내려올 때는 하락은 쉽다. 재상승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 투자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아는 정보와 남들이 다 아는 뉴스에서는 먹을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거는 뭐 할 것이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뭐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 소멸로 보는 거죠. 제가 뭐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남들이 다 피하고 남들이 도망가고 남들이 다 안 쳐다볼 때 저는 이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야 일단 내가 버티는 시간을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보는 게 낙폭가대로도 안 봅니다. 왜냐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낙폭가대로 볼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낙폭가대로 볼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저는 조금 보고, 하락하는 속도가 이 정도지만 뭐 박스를 만들든지 V자 반등은 힘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예전만큼은 못 돌아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걸 느끼실 거라. 주식은 뭐다? 제가 항상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주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또사 원칙입니다. 또사 원칙. 첫 번째, 주식은 뭐다? 반복이다. 주식은 반복이에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맞죠? 두 번째, 아는 것만 한다. 모르는데 투자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왜 투자를 합니까? 알아도 수익이 날까 말까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모르는데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만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모르는데 배팅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습관,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에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에는 조금만 아시겠죠? 조금이 안 되죠. 욕심이 크기 때문에. 세 번째, 손절매를 한다. 이 세 가지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대로만 주식 공부를 하고 그 원칙을 지킨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겠죠. 뭐 어떻게 매일 볼 수가 있습니까? 맞죠? 주식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똑같거든요. 아는 것만 해보세요. 아는 것만. 모르면 손대지 마세요.